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노인 간호 비법서 시작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인 간호는요, 기초간호 35문제 중에서 과거에는 한 4, 5문제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직전 국시에 3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문제, 관절염 있는 무릎 통증 노인 근육 강화 운동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관절염 하면은요, 딱 수영, 수중 운동하고 연결하시고요. 골다공증 노인이야 그러면 무슨 운동해야 될까요? 걷기가 좋다. 왜? 골다공증은요, 뼈와 관절에 좀 힘을 주는 근력을 실어주는 운동이 좋아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나 걷는 거는 다 좋아요. 하지만 국가고시용으로 굳이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관절염이 있으면 체중이 부하되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의 수중 운동이 더 권장된다 이 얘기고요. 골다공증은 사실 50만 넘어도 갱년기 되고 폐경기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골밀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걷기가 좋다는 거. 노화. 얘기만 들어도 슬프죠? 신체적인 변화.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커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소변을 봐도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근골격계의 변화. 일단 노인들은 어때요? 뼈가 쪼그라들고 등도 굽죠. 걷는 게 시원찮아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발을 드는 높이가 높아야 낮아요. 낮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질질 끄는 듯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굽어지고 등이 휘며 허리와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구부려져 있어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요.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 애기들처럼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지 않잖아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심혈관계의 변화. 심장의 판막이요? 두꺼워집니다. 얇아지는 거 아니었어? 두꺼워지면 건강한 거 아니야? 두꺼워진다는 의미는요, 경화되고 단단해져서 뭔가 더 둔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심자붐은요, 조금 강하게 쿵쿵쿵쿵 뛰는 게 좋은데 약하게 뛴다는 거죠.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혈관 저항의 증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혈압이 증가한다, 고혈압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흡기계의 변화. 숨이 가쁘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만성기관지염과 폐렴이 흔히 발생한다.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잔류 공기량이 증가한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다. 또 기능적인 장기량이 증가한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장관계의 변화, 소화 안 되죠? 이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타액 분비 저하, 침이 안 나오니까 구강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이 마르니까 구내염도 잘 생긴다는 거예요. 비뇨기계의 변화. 신장 혈류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됩니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비뇨기계 감염이 정말 많이 생겨요.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주요 질환은 여자분들은 요실금,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깁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에서 요실금, 사실 재채기 애취했을 때도 찔끔 나올 수 있고요. 줄넘기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죠. 이런 경우에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건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어요. 요실금 하면 함께 가야 될 거? 수분은 딱히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함께 갑니다. 고혈압 역시도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또 문제가 옆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돕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또는 케겔 운동을 한다.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살 빼라. 체중을 조절해라. 이런 것들이 다 요실금 증상에 좋습니다. 뇌 분비계의 변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민감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생각하면은 틀립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빨리빨리 혈당을 내려주는데 이 민감성이 감소되니까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혈당이 안 떨어지면은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거, 반응이 둔해진다고 기억하세요.
신경계 예민한데요. 잠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옵니다. 왜 불면증이 와? 낮에 졸리거든요. 낮에 낮잠 자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수면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4단계.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 제 4단계인데요. 꿈꾸지 않는 단계. 비렘이라고 합니다. 이 4단계가 있어야지 숙면을 하는 거거든요. 꿈을 안 꿔야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짧아지니까 숙면을 못 한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맨날 꿈을 꿔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좀 피곤합니다. 이게 노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감각기계, 눈이 뿌예요. 백내장이 오죠. 수정체가 불투명하다 하면은 백내장이고요. 요즘에는 50만 넘어도 녹내장이 옵니다. 이게 안압이 상승하고요. 통증도 있고요.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은 빨리 안과를 가셔야 되겠죠. 백내장은요. 백내장 수술을 해야겠죠. 그럼 백내장 수술했을 때 우리나라 행위별수과제, 포괄수과제 중에서 이걸 질병군으로 묶어서 하는 거 뭐였죠? 포괄수과제입니다. 포괄수과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 백내장, 또 제왕절제, 맹장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각, 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 낄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주로 고음 감지에 장애가 있어서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더 못 알아들어요. 적당한 목소리로 크고 분명하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입모양을 정확하게 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각은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강해질까요? 쓴맛과 신맛을 잘 느껴요. 인생의 쓴맛을 더 많이 느낀대요. 입이 쓰고 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쓰단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시냐? 진짜 제가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요리하면은요. 단짠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넣고 소금도 많이 넣습니다. 노인분들이 하신 음식이 짠 경우가 많고 엄청 달기도 합니다. 왜? 이게 본인이 맛을 못 느끼니까 많이 넣는 거예요. 본인 귀가 안 들리면 말소리가 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 심리적인 변화 많이 위축되겠죠.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 다 증가합니다. 이 의존성이라는 게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뭐 지팡이나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주체적이지가 않아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나 그래도 옛날엔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독고다이 인생 좀 힘들다. 나 옛날 그때 결혼식 때 좋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첫애 낳고 좋았었는데 막 이렇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과거가 좋았다는 거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이게 늙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여담인데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늙었다고 합니다. 독립성, 적응성, 능동성, 융통성 좋은 것들이 다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인성 경향을 배웠어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겠죠. 어느 정도의 자기랑 결이 맞는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줘야겠죠. 취미생활도 가져야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처음엔 고혈압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같이 와요. 당뇨도 와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질병이 옵니다.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약이.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 세 가지는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요양 보험 제도 등급을 받으려면요. 65세 이상은 질병명이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해서 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미만도요. 요즘에 치매 많이 나오고 뇌졸중이 많이 생깁니다. 50세인데 뇌졸중 걸리신 분 제가 봤어요. 40세인데 치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똑같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뭔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되겠어요. 뇌졸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말하는데요.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돼요. 뇌가 갑자기 어지러워.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넘어져. 이러면은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요. 시야가 뿌얘지거나 걸음걸이가 똑바르게 못 걷고요. 비틀비틀 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손해가 손상된 것입니다. 손해가 손상되면은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요.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걸 바로 운동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뇌들 중에서 중요한 건요. 환자의 시야가 온전한 쪽에 물건을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요. 오늘 했던 거를요. 일주일 후에 안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쪽마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요양보호 또는 그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킨슨은요. 원인이 뭐냐 이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단골로 나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걸리는 질환이 파킨슨이에요.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이거예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뭔가 구부정하고요.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도 먹어야 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본 국가고시 때 파킨슨 환자 하루의 일과 계획을 세운다. 약간 뜬금없는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랬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국가고시에서 당황해서 와 이거 겁나 어렵네 이런 생각 진짜 하시거든요. 약간의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알던 지문, 내가 배운 파트에서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생소하다 하는 문제 공부 잘하시는 분도 5문제에서 10문제는 좀 생소해요. 공부 못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죠. 20문제, 30문제가 생소합니다. 왜? 국가고시는 100문제 중에서요. 우리가 자주 봤던 유형이 60개에서 7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점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찝어드리는 별 4개, 5개짜리 기출 키워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조건 씹어 먹어야지만 안전한 합격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파민이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이 뭐냐? 파킨슨이죠? 약물요법을 하고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관절 운동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준다. 내가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손을 벌벌벌 떨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 6월이었나 장미축제를 갔었는데 거기 중랑구 장미축제 있잖아요. 야외에서 어느 분이 그 아코디언을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60대 정도 돼 보이셨어요. 근데 막 혼자서 그 악보를 막 갖다 놓고 아코디언 이렇게 피아노 같은 거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부채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아시죠? 근데 너무 연주를 잘하셔서 제가 이제 앞에서 구경을 했는데 이 손가락을 양쪽으로 엄청나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봤죠. 파킨슨 질환이 있으시구나.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잔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혼자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치매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알츠하이머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예요. 또 혈관성 치매, 뭔가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치매 잘 걸린다.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라는 얘기입니다. 뇌혈관 질환이 누적돼서 나타난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린대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다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픈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세월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못해요. 이게 질병인지 늙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딱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전형적 아닐 비죠? 형태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 전형적이지 않아서 애매모호하고 조기 발견조차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력, 병력, 경제 형편, 일상생활 동작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더 늙은 사람, 더 젊은 사람이 있죠? 70대인데도 정말 젊으신 분 많아요. 요즘에는 90대인데도 헬스하시는 분 있죠? 본인이 생활이 좀 되고 병이 막 없고 먹는 약이 적고 경제력이 좋고 이러신 분들, 평소에 꼿꼿하게 자세 유지하고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노인성 질환이 적습니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젊은 사람은요, 설사 몇 번 했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노인들은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그만큼 몸이 약하고 취약하다는 얘기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추운 것, 더운 것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질병에 많이 노출되겠죠. 아파도요, 회복이 느리고요, 상처 치유도 더딥니다. 특히나 이 질환 가진 분들, 다쳤을 때 상처 회복이 더디죠.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 발은요, 우리 심장에서 제일 끝에 있어요. 말초에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다치면 순환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괴사되고 염증 나서 다리를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지금 있으신 분들은 당뇨 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노이로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양말도 신고 발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 슬리퍼 안 신잖아요. 그쵸? 정상적인 노화와 병리적 노화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젊은 사람은 아프면요, 이게 어떤 병이 났구나 딱 알아요. 병원 가거든요. 노인들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이고 오늘도 피곤해, 컨디션이 안 좋아. 뭐 노인뿐만이 아니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개운해, 이런 날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찌뿌두둥하네, 뭐 잠을 잘못 잤나, 나 왜 이렇게 요즘에 피곤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늙어서 그런 건가, 어디가 아프다는 생각 딱히 못합니다. 노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조기 발견이 어렵다. 기간의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다. 한 번 아프면 깨끗하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질질 아픕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거죠. 그 치료가 완치가 되나요? 그냥 관리하면서 가는 거지 완치의 개념 자체도 없어요. 원인이 다양하죠? 반응은 취약해요.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가족에게 그 투약 방법을 설명해주고 가족이 약을 다 챙겨줘야 돼요.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약통이 있습니다. 다이소 가면은 거기다 넣어놓고요, 딱딱 챙겨줘야지. 그냥 알아서 치매 엄마한테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요, 약을 그냥 따블따블로 먹어요. 또는 아예 그냥 안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문제, 노인 환자가요, 입맛이 없어지는 이유는 입맛을 느끼는 그 세포가 없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맛봉우리, 미래라고 하죠. 그 숫자가 감소하니까 맛이 없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입맛이 없겠죠. 문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가 섭취하기 좋은 음식. 연하곤란은요, 삼키는 게 곤란합니다. 일단 노인은요, 뭐든지 수축해요. 그러니까 줄어들어 있어요. 기관지도 기도도 다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삼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편도 부어있을 때 잘 안 넘어가는 거,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연식을 먹습니다. 연식은요, 약간 점도가 부드러운 겁니다. 유동식처럼 물이 아니에요. 연두부, 푸딩, 계란찜, 또 요플레, 순두부, 죽이 여러분 연식입니다. 아플 때 먹는 죽이 연식이에요. 문제, 이 질병은 뭘까요? 여성 노인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하면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뭐예요? 골다공증이에요. 여자 폐경기 되면은요, 골밀도가 떨어져요. 골다공증 오거든요. 칼슘제를 또 처방을 받는데, 칼슘제도 많이 먹으면 또 요로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몸에서 흡수가 안 돼서 영양제만 또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 노인에게서 발병률이 높고 뼈 조직에서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전체 골량의 감소로 골절의 원인이 된다.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그랬어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뭐가 좋다? 수영, 스위밍, 수중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수술 후 회복 시 식이 순서, 이거는 기초 영양하고도 겹치는데요. 처음에 물 먹어야 되겠죠. 그쵸? 물이나 보리차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유동식을 먹습니다. 유동식이 뭐예요? 뉴케어 이런 거 팔잖아요. 단백질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이것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 그게 유동식입니다. 그리고 뭐 경관 영양, 비위관 영양 하시는 분들 뭐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그런 거 뉴케어 같은 거 콧줄로 비위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연식 먹죠. 죽 먹거나 순두부, 연두부, 계란찜, 요플레 먹어요. 그 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가 경식입니다. 가벼울 경이잖아요. 또 일반식, 그냥 우리가 먹는 평범한 밥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암기하죠? 유연경, 연경아, 제 친구 이름이 유연경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처음에 물 먹고요. 유동식, 연식, 경식, 가벼운 식사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나와요.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은 죽이죠? 흰죽,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분제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뭐랑 먹으면 좋냐,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와요. 철분제는요, 알약도 있지만 액상으로 된 게 소화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액상으로 된 것은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잖아요. 그쵸? 철 좀 들어라 이씨.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 C라고만 외웠다가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뭔 소리 아니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조금의 변형 지문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은요, 어휘력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 변형된 조금 달라지는 기출 지문을 제가 웬만하면 다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런 고지식함으로는 국가고시 문제 정말 많이 틀려요. 유연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시는 거지, 비타민 C 배웠는데 오렌지 주스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다 짚어드렸는데도 요번 국가고시 엄청 어려웠어요. 이런단 말이죠. 골다공증, 노인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난다. 일단 낙상했을 때 고관절 골절이 많이 부러지는데 젊은 사람은 엉덩방아 쪘다고 고관절이 안 부러져요. 노인들이 골밀도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정말 많이 부러지거든요. 그럼 이 이후의 삶은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이제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는 연세가 많으신 상태고, 그러면 또 지병도 있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고관절이 부러지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리는데, 그 동안요, 모든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써야 될 근육조차 없어지고요. 치매가 있으셨던 분은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언증이 돼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병세가 악화되고 그 이전의 삶의 줄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관리, 그리고 낙상하지 않는 것이 노년기엔 가장 중요해요. 저는 주변에서 하도 많이 받고 그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뭐 치매가 있거나 다른 질병이 있어요. 뭐 뇌졸중이 왔거나 한 상태에서 고관절 골절이 되신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하다면 여러분께서 항상 배운 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현관에 의자를 놓는다. 이거 국가고시 시험 문제거든요. 왜? 신발 신을 때 가장 많이 뒤로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갑니다. 또는 양말을 서서 신어요. 바지를 서서 입어요. 무조건 앉아서 입어야 되거든요. 젊었을 때 버릇 그대로 합니다.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고관절 부러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는 건강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움이 많아서 좀 길게 설명드렸어요.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환자는요, 수영이 좋다는 거. 자연 배뇨 돕기. 자연적으로 배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인공적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이란 얘기죠. 우리 애기들 오줌 누울 때 쉬 이런 소리 내주죠. 물 흐르는 소리를 내준다. 따뜻한 변기를 제공한다. 관략근이 이완되니까 뭔가 나오죠. 회음부 쪽에 따뜻한 물을 부어준다.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 매렵죠. 하복부에 더운 물을 부어줍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목욕탕 가면 또 오줌 매리는 거랑 비슷해요. 남자는 서서 소변을 봐야지 누워있으면 이게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항상 대소변을 볼 때는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의 우울증, 치매 증상과 유사해서 가성 치매, 마치 치매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가 우울한 건지 치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유, 나이 먹으니까 우울하지가 아니에요. 많이 우울하다고 한다면 나 혹시 치매인가? 치매 검사 어디서 받아요? 60세 이상은요,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60세 이상은 무료고 60세 이하라도 뭔가 이상하면은 받아보세요.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 사실 뭐 노인만 자살하고 싶나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자살하죠? 이럴 때 어떻게 상담해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자살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구단묻. 이렇게 살아 못할 이런 생각도 드세요? 네. 네. 죽고 싶기도 하세요? 네. 자살 생각도 하세요? 네. 우울 증상 내지는 어떤 다른 이유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줘야 됩니다. 에둘러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 질문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괜찮지?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니? 얼마나 자주 하니? 언제부터 심해졌니? 물어봐 주는 것이 훨씬 그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강도가 높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정말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이에요. 넘어지고 또 다치고 이렇게 되면은 골절도 입을 수 있고 이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작년에 겨울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쓰레빠 신고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서는 어깨 인대도 다치고 발가락 2개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회복을 좀 빨리 했어요. 노인인 경우에는 전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진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좋다. 신발을 미끄럽지 않는 거 신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합니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본인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나 지팡이 짚는 거 쪽팔려 이러신 분 정말 많은데요. 안 됩니다.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거나 또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 하나만 짚고 지지를 해도 넘어지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거죠. 보행기든 뭐든. 창피한 건 한순간이고 누워가지고 식물인
인간처럼 사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확확 바꾸는 운동 좋지 않죠? 노인들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이런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육을 많이 다치거든요. 실내 조명을 개선한다. 환한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는요, 센서 등을 꼭 달아주셔야 돼요. 실내 장애물을 개선한다. 바닥에 뭐가 널브러져 있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될 것은요, 발본 세권.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돼요. 각이진 곳에 보호 패드를 붙인다. 넘어지다가 이렇게 부닥치면 큰일 납니다. 침상 난간은 올려주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정말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 없게 하셔야 돼요. 호출기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놓습니다.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노인의 낙상 유발 요인. 왜 넘어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잘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약을 많이 먹으니까 어지러울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다쳤던 사람이 계속 다쳐요. 우울한 사람, 흥분을 잘하는 사람, 뭔가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높은 굽 신었다가 꼬꾸라집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정말 낙상의 쥐약이죠. 문제,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걸음걸이만 느린 게 아닙니다.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말도 느려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말 지금 못 하세요? 제 말 잘 안 들으셨어요? 이게 아니라 적어도 몇 초 기다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치매 환자를 위한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은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사실 노인 간호 이 파트는요, 제 요양보 파트에서 치매만 제가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분들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낮잠 자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낮에 조금 활동하게 해서 피곤하면 저녁에 잠을 잔다. 이거죠. 또 카페인 섭취를 자기 전에는 좀 제한한다. 저도 카페인 정말 커피 많이 먹는데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 전에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치매의 정의. 치매가 생기면 왜 기억이 잘 안 날까요? 지적으로 기능이 손상돼서 그래요. 그리고 뇌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다고 했죠?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퇴행성 치매가 가장 많다는 거. 치매 노인 식사 간호, 요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사발을 사용한다. 또 양념은요, 식탁 위에 안 둬요. 소금 간장을 그냥 막 먹거든요. 그리고 사탕, 땅콩 이런 거 기도에 막히기 때문에 질식 위험 있는 이런 자잘한 물건들 놓지 않습니다. 졸려워해요. 초조해요. 이거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하세요. 이러면 돼요? 이거 기도로 흡인됩니다. 식사를 이때는 제공하지 않아요. 영원히 안 줘요? 아니죠. 조금 괜찮아지면 제공하는 겁니다. 일단 너무 졸려워해, 피곤해해. 이럴 때는 식사 제공하지 않고요. 옷 갈아입히려고 했는데 안 갈아입어. 이럴 때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욕할 때 갈아입히면 됩니다. 그러면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부해. 양치는 시킵니다. 아시겠죠? 다 그냥 조금 괜찮아지만 해주는데 양치는 그래도 시킨다는 거예요.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고 먹여야 돼요. 애기랑 똑같아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치매 말기에는 전혀 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기처럼 3살, 5살 애기처럼 다 보듬어주고 애껴주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대요. 왜? 본인이요, 밥을 먹고 있는 사실도 인지를 못해요. 뇌세포가 다 죽어서.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이게 숟가락이라는 것을 장기 기억 속에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어야겠다 하고 먹는 거죠. 근데 또 밥만 막 먹어요. 왜? 반찬 먹는 걸 몰라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금치 먹어볼까요? 하고 이렇게 놔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밥을 못 먹어요.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해서, 그래서 비관 영양, 경관 영양이 들어가는 거고, 비관 영양, 경관 영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침대에서 이제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소실돼서 결국은 또 잔존 기능이 사라져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싸는 것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치매 노인의 옷 입기 간호.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사실은 시설이나 이런 데서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혼자 잔존 기능을 활용해야 되니까 건강한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격려합니다. 항상 옆에서 좀 지켜봐 주는 게 좋아요. 또 치매 노인은 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좀 멍청해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의사 표현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뭐를 지렸는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우쭈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치매다 하면은요 항상 존중해주고 관심을 갖고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맨날 뭐 훔쳐갔다 그러고 정말 짜증나는 일은 너무 많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불안하지 않게 주의도 환기해 줘야 되고요. 함께 있어 줘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엄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 칼국수 먹을래요? 수제비 먹을래요? 이렇게 심플하게 yes or no로 옵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막연해요. 몰라요. 본인이 뭐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어떤 음식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기 말기에 가면 그래요.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하면 신체적인 접촉도 하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바나나, 사과 이런 이 사진이나 그림 또는 그냥 바나나랑 그 뭐 복숭아 양손에 들고 어떤 거 드실래요? 요거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석양 증후군. 밤만 되면 좀 이상해집니다. 왜? 석양이 질 때쯤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하다. 해질녘이 되면은 혼란과 불안정으로 인해서 우울 증상도 보이고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멀쩡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갑자기 뛰쳐나오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고 화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엄마 지금 밤이 아니야. 낮이야. 이렇게 연출을 해주려면요. 커튼을 다 닫습니다. 조명을 환하게 켜줘요. 그리고 주의를 환기해야 돼요. 우리 콩나물 좀 다듬을까? 엄마 수건개기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라서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론 따로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사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부모님들 다 치매 뇌졸중 오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소리를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그래도 온기를 준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는 TV를 끈다. 밥 먹을 때는 끄는 게 좋지만 외롭고 석양 증후군이고 할 때는 켜놓는 게 좋습니다.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치매 노인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간단 명료하게 반복하여 설명한다. 복잡한 거는 안 돼요. 4060 귀간주 구독자분들도 제가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공부도 똑같죠? 학대 부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셀프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놔버리는 게 자기 방임이고요. 그냥 방임은 뭘까요? 노인이 어떤 나쁜 상태에 있어도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요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집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안경이 깨져 있고, 다쳤는데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집 안에 방 안에 있죠? 이거 방임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을 보내버린다. 시설 보내고 연락을 두절했다. 자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지 기능 없는 치매 노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노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죠. 길거리에 있죠. 시설에 있죠. 이러면 답이 6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푸세요. 노인 학대 신고 어디다 하죠? 112 하시면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해도 되는데 전화번호가 어렵잖아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학대가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를 우리는 하는 거고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문제, 피부가 건조하고 진한 색의 소변을 본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냐? 탈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설사하면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한다.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이게 항상 세트로 갑니다. 아동 간호에서도요. 아기가 설사한다. 그러면 탈수할 수 있으니까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한다.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좀 굵게 짚었어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 비법서에서 한번 쭉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간호 문제 몇 문제가 나오든지 여러분 무조건 다 맞으세요.